자, 건조기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23쪽이고 교과서는 40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같이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건조기후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자. 건조기후 환경과 지형에 대해서 배울게요. 여러분 이제 기후도 배우지만 자, 건조기후와 냉한대지 기후 지역은 그 지역만의 그 특별한 지형들이 있거든요. 그 지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조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건조기후가 뭐야? 드라이, 덥다, 더운 게 아니지. 드라이, 건조하다. 더 건조해. 건조한 기후를 말하겠죠. 자, 그럼 건조한 기후, 건조기후는 케펜에 의하면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익숙하지? 익숙해. 자, 우리가 볼 거는 무수목기후 중에서 건조기후,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볼 겁니다, 오늘은. 자, 건조기후는 얘들아, 연 강수량 몇 밀리미터 미만이었니? 빨리 말해. 사태질? 빨리 말해. 몇 밀리미터 미만이었니? 네, 얘기했어. 500밀리미터 미만입니다. 종친다. 어우. 아침이라서 빡세네. 자, 아무튼 연 강수량 500mm 미만, 그게 바로 건조기후에 속합니다. 쾌펜에 의하면. 근데 얘들아,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사막기후랑 스텝기후로 나뉜다고. 근데 먼저 스텝기후부터 보자. 스텝기후 먼저 나왔네. 자, 스텝기후는 몇 밀리미터에서 몇 밀리미터였지? 네, 좋습니다. 다 얘기했어. 250에서 500mm 미만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기후가 뭐였어? 자, 건조기후 할 때 B, 그리고 S, 스텝 할 때 스텝. 근데 이 스텝이 뭔 뜻이냐, 여기서 250에서 500mm 사이다. 오케이? 자, 사막기후는 몇 밀리미터 미만이었어? 그치? 자연스럽게 250mm 미만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연 강수량 250mm 미만이니까 건조기후 비유에 사막인것 뜻하는 W가 있고 BW 기후입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250mm 미만이야. 다 사막기후예요. 기후는 상관없이. 자, 전 세계에서 250에서 500mm 사이야. 다 스텝기후입니다. 오케이? 기온과 상관없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의 특징 1번, 연 강수량 몇 밀리미터? 네, 반복되는 거지. 자, 500. 그리고 사막기후는 몇 미터 미만? 500, 250m 미만 갖다 쓰자. 미만. 그리고 스텝기후는 250에서 500mm. 오케이? 자, 그리고 건조기후의 특징이 뭐였니? 강수량이 더 많아? 증발량이 더 많아? 여러분, 증발량이 더 많겠죠. 그러면 괄호는 이렇게 돼야겠죠. 오케이? 자, 강수량,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라 했잖아. 강수량은 수분이 들어오는 거야, 그 지역에. 증발량은 수분이 나가는 거예요. 인, 아웃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인보다 아웃이 더 많대.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겠어? 건조하겠지.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작다. 자, 사막기후는 이거부터 보자. 자, 봐봐. 대기대순환 할 때 봤는데, 자, 20도에서 30도 부근, 30도 부근 보면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지나갔었지? 이 30도 부근쯤에 남북이로 여기서 뭐가 지나갔었어? 아열대 고압대가 지나갔었죠. 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굉장히 건조하다 했죠. 그 세계적인 사막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뿐만 아니라 자, 사막에는 총 4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막 건조기후는 4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사막은. 근데 그중 하나가 아열대 고압대야. 근데 나머지 3가지의 이유에 의해서도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유에 의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한번 표가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제 아열대 고압대에 의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 건조기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니? 자, 이렇게 30도 부근에
여기는 이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니까 아니지만 30도 부근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에서 30도 부근, 20에서 30도 부근, 20에서 30도 부근 이렇게 대체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 뭐 이렇게 중위도에서 나타나고 이런 데서 이렇게 대륙 서안에도 나타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막 기후죠. 사막이야 이게 사막.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지 사막. 와 이게 뭐야? 얘들에게 스텝 기후 지역이에요. 스텝 기후가 왜 스텝 기후인 줄 알아? 스텝 초원이 나타나는 데서예요. 근데 이러한 짧은 초원이 나타나는 조건 건조하지만 가끔 우기가 있는 거. 250에서 500mm 사이에 그런 잠깐의 비가 오는 곳 이렇게 스텝 초원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뒤를 보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무가 없어. 무슨 목기후야? 오케이. 자, 사막기후의 분포 이렇게 있는데 자, 사막들의 그건데 볼게요. 자, 이제 특징 그 표를 볼게요. 표. 자, 사막기후. 기후가 뭐였니? BW였죠. BW. 자, 남북해기선 부근에 23.5도 정도 그 부근 무슨 지역? 그치? 아까 말했지? 아열대 고압대 지역.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자, 어디 내부 지역이 굉장히 사막이 많이 발달할까? 바다 내부 지역 아니면 대륙 내부 지역? 대륙 내부 지역이겠죠. 일단 쓰자. 다 배울 거예요. 자, 대륙 내부 지역.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대륙의 땡땡 지역에 주로 분포해요. 여러분, 한류는 대륙 동안이랬어, 서안이랬어? 빨리 얘기해. 대륙 동안에 주로 흘러, 대륙 서안에 주로 흘러. 대륙 서안에 주로 흐른다 했죠. 그래서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 부근에는 사막이 발달해요. 그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우 건조해서 뭐의 생장이 어려울까? 그쵸, 식생의 생장이 어렵습니다. 식생이라면은 나무, 풀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런 것들 생장이 아예 어려워. 나무는 무조건이고 풀도 자라기 어려워. 스텝 기후 빼면은. 알겠습니까? 자, 다음 세 번째.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기온의 일교차가 큽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자, 얘들아, 일교차가 크대. 왜? 건조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 듣겠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겠다. 자, 얘들아, 자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먼저 얘들아, 습한 날을 볼게요. 습한 날. 아니. 건조한 날부터 볼게. 자, 날씨야 날씨. 어떤 날이 있어? 근데 건조한 날이야. 건조한 날이 있고 지표면이 있어요. 땅이 있어. 자, 건조한 날 햇빛이 떴네. 이해가 되니? 햇빛이 당연히 이 지표면에 비추겠지? 근데 얘들아 건조하대. 그 건조하다면 얘들아 수증기가 없는 거야. 수증기라는 기체가 그쪽 지역에 없는 거예요. 습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름이 형성될까? 안 돼. 거의 안 되죠. 구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방으로 이렇게 햇빛이 내리셉니다. 그러면 얘들아 낮을 보자. 낮에 기온이 어떻겠니? 기온이 쭉쭉쭉 올라가겠죠. 쭉쭉쭉쭉. 그럼 밤에는 쭉쭉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 애들 이건 편하게 들어. 얘들아, 공기 중에 수증기 있잖아. 공기 중에 수증기. 자, 수증기는 얘들아 어떠한 역할을 하는 줄 알아? 이게 온실가스의 하나거든. 뭐야? 아니야. 편하게 들어. 수증기는 얘들아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열을 가지고 있어. 그쪽 지역에. 근데 봐봐, 다시 얘기할게. 자, 낮에는 얘들아 구름이 없어요. 건조해. 걸리는 게 없어. 근데 햇빛이 직접 막 세. 그럼 그쪽 지역은 어떻게 되겠니? 낮에는 기온이 쭉쭉쭉 올라가겠지. 그래서 사막의 기온이 낮에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밤에를 볼게. 밤을 봤는데 수증기가 없어. 왜? 건조한 날씨니까. 근데 수증기 역할은 뭐야? 열을 잡아준대. 근데 열을 잡아주는 수증기가 없네? 그래갖고 밤에는 어떻게 돼? 기온이 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막기후의 겨울은 뭐야? 밤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사막에 일교차가 커서 막 덥다고 막 밤에 막 이렇게 막
반팔 입고 난리치지 추워 죽습니다. 그 정도로 쭈쭈쭈 내려가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는 얘들아 기온의 일교차가 커요. 이 과정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얘들아 사막기후랑 스텝기후는 1년 내내 건조하대. 그러면 1년 내내 기온의 일교차가 어떻게 되겠니? 크겠죠. 여러분 이 과정 이해가 돼요? 네 좋습니다. 다음 만약에 수변하다고 해봐. 자 수변한 날씨야. 습해. 더워. 오늘 막 습해. 자 볼게. 지표면 이렇게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햇빛이 비추네. 햇빛이 비추는데 구름이 이렇게 있어. 왜? 수변하니까. 수변하니까 구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햇빛이 내리질 때 구름이 걸리겠지. 투가 된다고. 그래서 약하게 도달합니다. 구름에 의해서. 되게 편하게 생각해. 자 그러면 낮은 어떻게 되겠니? 낮은 기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기온이 오르긴 오르지. 낮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을 볼게. 자 일단 수변하대. 수변하다는 거는 그 공기 속에 수증기가 많다는 거겠지. 근데 수증기는 뭐라 했어? 열을 잡아준대. 그러면 낮 동안 데워진 그 열을 밤에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자, 낮에는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밤에는 기온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네. 왜? 수증기가 열을 잡아주니까. 자,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되니? 이 사이의 기온의 연교차. 일교차. 일단은 작습니다. 수변한 날씨와 건조한 날씨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은 건조한 날씨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알아주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오케이? 아무튼 수증기가 열을 잡아준다는 거 더 막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편하게. 오케이? 자 이랬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나타난다. 건조한 지역에서는 기온의 열차가 크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세 번째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맑은 날씨라면은 구름이 없는 거지 건조한 날씨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요. 왜 이렇게 이거 점점 이거 엄청 더럽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스텝 기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방금 봤던 요거 사막 형성 원인 4가지를 봐야 돼요. 보기 전에 이것 좀부터 볼게. 자,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 여기거든. 카이로 여기거든. 자, 카이로의 기후 그래프고 그리고 아스타나 이쪽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거든요. 자, 이쪽 지역에 있어요. 이쪽 지역에. 근데 여기도 역시 스텝 기후거든요. 그래서 스텝 기후랑 사막 기후의 기후 그래프를 좀 볼게요. 자, 먼저 카이로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사막 기후예요. 자, 이거 뭐야? 없는 거 아니야? 조금 있어. 이렇게 조금 있는데 거의 강수량이 오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야?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기후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이거는 스텝 기후예요. 조금 비가 내리는 기후입니다. 어때? 조금 이렇게 우기가 있죠.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온다고. 오케이? 근데 기온은 상관없어. 왜? 고위도니까. 고위도 내륙 지방이니까 기온의 영향차가 큰 거예요. 기온은 신경 쓰지 말고 강수량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기후 그래프를 한번 봤고 기후 그래프는 얘들아 중요해. 기후 그래프로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막 형성 원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기억나? 1학년 초반에 배웠었어. 근데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 대순환의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서 나타나요. 자, 아열대 고압대라 하면은 자, 열대 간단하게 하자. 적도수렴대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30도 부근에 아열대 고압대가 있지. 그리고 또 30도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거야. 고위도 저압대가 있어요.
그 위에 또 극고압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열대 고압대 지역은 어떻다 했니? 하강기류 발생한다 했지. 하강기류 발생한다면은 공기를 막 눌러주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리 수증기가 많아도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사막이 나타난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아, 사막이 왜 형성되겠어? 사막이라 하면 뭐야? 아까 말했듯이 영강수량이 250mm 미만이죠. 자,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뭐야? 강수가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겠죠. 여러분, 강수의 조건이 뭐가 있었니? 하나가 상승기류, 크게 하나가 상승기류, 두 번째가 수증기였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강수가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대기대순환의 아열대 고압대 지역은 어떻겠니? 수증기는 많아 얘들아. 수증기는 그냥 좀 있는 편이거든. 수증기는 왜냐면 어쨌든 고위도 밑에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 열대 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증기는 있었다. 근데 얘들아, 하강기류가 너무 센 거야. 그 수증기가 있어도 못 올라가. 못 올라가서 하강기류가 너무 세가지고 건조해져가지고 하강기류가 너무 세다 하면 구름이 형성 안 되지. 햇빛만 겁나 세. 그래가지고 습도가 아니 무시. 어려운 내용이야. 무시해. 아무튼 그렇게 말해도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하강기류가 겁나 발생해가지고 비가 안 와. 오케이? 그래가지고 사막이 발달한 겁니다. 오케이? 방금 한 20초 얘기한 거 무시해. 아무튼 하강기류 때문이야. 오케이? 이 하강기류 때문에 엄청 하강기류가 막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 큰 규모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남해기전, 북해기전 근처에.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막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겠니? 네, 대표적으로 여기 사하라 사막.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그리고 여기 알할리 사막. 오케이? 그리고 여기 그레이트 샌디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여기가 얘들아 어때? 아열대 고압대 부분이죠. 아열대 고압대 부분. 오케이?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형성된 사막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부터 보자. 밑에 거. 자, 바다로부터 수분 공급이 적은 지역. 아까 뭐라고 썼었니? 대륙 내부. 알겠습니까? 자, 대륙 내부야. 얘들아, 수증기의 근원이 뭐야? 바다죠. 바다랑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육지가 있네? 그럼 거기는 상승기류가 아무리 발생해도 뭐가 없겠니? 수증기가 없겠죠. 상승기류는 뜨거워져서 발생해. 뜨거워져서 아무리 발생해도 왜냐면 발생한다 쳐. 근데 수증기가 없어. 그럼 아무리 올라가도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사막 기후가 발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북지역, 중위도 여전히 고비 사막, 키지쿵 사막, 타클라바칸 사막. 어때? 바다가 이렇게 있죠. 바다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사막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건조한 지역이에요. 오케이? 매우 건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단순한 거지? 그냥 바다랑 머니까. 자, 다음. 자,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 영향 지역입니다.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 연안 지역. 이 사막이 발달한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대충 그릴게요. 자, 영국이 이렇게 있고, 유럽이 이렇게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인도가 이렇게 있고,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고, 한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깜짝한 반도가 이렇게 있거든. 우리나라가 대충 이렇게 있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니?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대충이야. 미국 이렇게 있고, 중앙아메리카 있고, 그렇게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죠. 이게 대충 우리나라 세계예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여기서 뭘 너무 크게 있네. 이렇게 있고, 남아메리카 한 이쯤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프리카랑 비슷하게.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쳐.
오케이? 근데 얘들아, 대륙 서안에 사망이 나타난대. 근데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한류가 이렇게 지나가요. 대륙 서안에. 자, 대륙의 서안, 대륙의 서안. 한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류라면은 고위도에서 저희도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류라 했죠. 근데 얘들아,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안에 뭐가 흐른다 했죠? 네, 페루 해류가 흐른다 했어요. 페루 해류. 페루 해류, 페루 한류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웠다. 아프리카 대륙 서안에 우리 뭐 흐른다 했지? 기억해 빨리. 벵겔라 해류가 흐른다. 벵겔라. 이렇게 남반구쪽 이렇게 흘러요. 해류가. 오케이? 자, 이렇게 흐르는데, 자, 얘들아, 내가 사는 곳 주변에 한류가 흐른다 쳐봐. 한류가. 자, 그때 우리 기후 요인할 때 해류에 대해서 배웠다. 자, 내가 사는 지역에 한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 자, 한류가 흘러. 차가운 물이 옆에 흐른다고. 그러면은 그 차가운 물 때문에 그 주변의 공기는 어떻게 되겠니? 차가워지겠지. 그 차가워지니까 그 공기가 올라가려 해도 차가우니까 계속 내려가겠지. 그럼 수증기가 아무리 바다 옆에 아니라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수증기가 많은데 상승할 수가 없어. 수증기는 많은데 상승 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겠니? 건조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이 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페루해류가 있는 이쪽 지역에는 아타카마 사막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벵겔레 해류가 지나가는 이쪽 지역에는 나미부 사막이 형성돼요. 이 과정 이해가 됩니까? 그럼 반대로 그 주변에 난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 그 난류, 뜨거운 그 해류에 의해서 그쪽 지역이 뜨거워진다고 했지? 뜨거워지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 했어? 올라간다고 했지? 올라가면은 그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린다 했지?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고온다습합니다.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한류 때문에 차갑고 그리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해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페루해류하고 벵겔레해류라는 큰 한류가 흘러. 그래서 이 주변에 바다에서 수분이 많아. 근데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사막이 발달한다 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보여줄게요. 자, 이 사막을 보여주면 얘들아, 자, 볼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 얘들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자, 이렇게 수증기의 근원인 바다랑 수증기가 제일 없는 사막이랑 같이 붙어있어.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니? 여기가 바로 나미브 사막입니다. 나미브 사막.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 있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대륙 서안의 사막의 모습입니다. 바다 옆에 사막이 있는.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되게 신기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꺼졌어. 하나 더 해야 돼. 자, 마지막 뭐가 남았니?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이 남았지. 바람 이지 지역이래.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대로 하면은, 자, 이렇게 지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산맥이겠지? 자, 우리 지형성 강수할 때 배웠다. 자, 수증기를 아주 가득 머금은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강제로 상승하겠지. 이 지형을 만나가지고. 그럼 구름이 형성돼가지고 비를 내리겠지. 그치? 그러면 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이렇게 쏟아? 뭐 스키 점프야? 아니지. 이 공기가 그대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쪽 지역이 뭐라고 했지? 그쵸? 바람을 받는 지역이라 해서 바람 바지 지역이라고 했지. 이쪽 지역은 비그늘 지역이라 했지. 비가 오는데 그늘 지역이다. 그리고 또 같은 말로 바람 의지 지역이에요. 자, 비그늘 지역과 바람 의지 지역은 어떻다 했어? 건조하다 했습니다. 바람 의지 지역은 그 지형성 강수에 의해서 수변해요. 근데 이 지형성 강수에 의해서 비를 다 쏟아냈어. 그 쏟아낸 건조한 기후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바람의 성질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바람바지 지역은 수변하고 바람 의지 지역은 건조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 바람이 얘들아, 이 바람이 타골풍이어라. 타골풍이 뭐야? 항상풍. 타골풍 항상풍의 대표적인 건 뭐 있어? 무역풍, 편서풍. 자, 1년 내내 비가 이렇게 와. 1년 내내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 1년 내내 이쪽 지역은 비가 많이 오겠지. 그 1년 내내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 건조하겠지. 1년 내내 건조하니까 뭐가 발생하겠니? 사막이 발달합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타골풍의 비그늘 바람이지요. 수비동 공기가 와, 비가 내려, 그대로 건조한 공기가 나. 그래서 그 건조한 공기가 1년 내내 건조한 바람이 불어. 그 1년 내내 건조하니까 사막이 발달하겠지. 그래서 타골풍의 비그늘 바람이지 지역은 1년 내내 이렇기 때문에 사막이 발달합니다. 그에 대한 위치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나미부 사막, 칼라리 사막, 여기에 뭐가 흘러? 벵겔라이로. 그리고 아타카마 사막, 여기 뭐가 흘러? 네, 페루에로가 흘리죠. 한류에 의해서. 그리고 타골풍 지역. 자, 이게 뭐냐? 얘들 여기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 로키 산맥. 로키 산맥을 여기에 편서풍이 불어요. 여기 중위도 지방이에요.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근데 편서풍이 그 태평양에 있는 수증기를 머금고 이렇게 건너뛰겠지. 그치? 자, 다시 잘 보이나? 자, 모하비 사막과 소노라 사막이 그거거든? 타골풍 그늘 지역이에요. 비그늘 지역. 근데 1년 내내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로키 산맥을 넘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막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 파타고니아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여기 중위도 지방이야. 근데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거든? 근데 안데스 산맥을 1년 내내 넘어. 근데 안데스 산맥을 넘으면서 비가 쭉 와. 근데 건조한 바람은 계속 이렇게 와. 그래서 파타고니아 산맥이 이렇게 발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과정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들아, 사막의 형성원이 우리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다시 한번 쭉 선생님이 그 설명을 곱씹으면서 한번 일단 빈칸을 채워주세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거부터 시작할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건조 기후 지형과 그리고 인간 생활 또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분이 넘었네. 넘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